피봇은 들어보신 거고, 피봇이 뭐냐면 농구할 때 반칙 안 하려고요. 한쪽 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른쪽 한쪽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은 놔두고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화한다는 뜻인데, 피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요. 이게 되게 그냥 열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다시 했는데, 피봇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개를 나눠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분이 안 오셨구나. 이따 다시 하면 되겠다. 이 BM을 바꾸시는 건데, BM을 바꾼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이거부터 할게요. 메이킹과 마케팅인데, 만드는 방법을 개선하면 그것도 피봇이에요. 대표님 만드는 방법이 기존의 공정이 10개였는데 5개로 줄인다면 공정 개선이거든요. 이것도 피봇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부품을 대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내가 다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마케팅 단계를 몇 개를 날려버리면 그것도 피봇이에요. 공정 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봇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깔창 서비스 아들 딸한테 팔지 마시고요, 그냥 공공 서비스로 바꿔버리시면요, 파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구매하는 사람이. 그것도 피봇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말고 개를 잃어버린다, 아니면 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바꾸는 거긴 하지만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면 특정 공간에서 이 스페이스 안에서 움직임을 깔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저기가 되는 거고요. BM 같은 경우는 이제 RM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기존의 판매업에서 뭐 리스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는데요. 아이템은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돈 들어갑니다. 아이템을 바꾸는 것과 아이템을 바꾸지 않는 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얘네들을 바꾸는 거는요, 메이킹하고 마케팅을 바꾸는 건 비용의 감소로 되게 코스트가 다운되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그냥 코스트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봇 하실 때는 아이템 바꾸지 마시고 아이템을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아이템을 건드려야 될 만큼 심각할 때는요, 과감하게 건드리세요. 여기를 건드리실 때는 정말 과감하게 하세요. 그 전에는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되게 조금 막 해보세요. 이 모델이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멘토링 많이 받아보셨죠? 멘토링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빨리빨리 흔들어주세요. 멘토링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멘토링 받으시면요, 멘토 하시는 분들마다 경험치가 틀리고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중심 안 잡고 있으면요, 바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중심을 잡고 계시면요, 저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하시겠다. 그러면 다 그냥 흡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보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진짜 사업하실 때는 이 모델 정말 중요하실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냥 내용 막 자세히 나오게 찍으시지 않아도 돼요. 이 페이지가 어딘지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찍어 놓으세요. 파일은 드릴 거니까. 지금 저희가 카톡방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파일 올려주세요. 파일 드릴 거예요. 회사의 목적, 문제, 솔루션. 그러면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적은 그냥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문제, 고객의 문제, 이게 N이고요. 솔루션, 어프로치고요. 데모는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까지가 아이템에 관한 설명이에요. 최대한 아이템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템이 뭔지 모르고 칩 얘기하시고 시장 얘기하면요, 되게 초조해져요. 저는 빨리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아이템을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5분 시간 동안 아이템 얘기가 2분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시간이 3분밖에 없잖아요. 되게 짜증이 나요. 그냥 초장에 아이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초장에 아이템 얘기하세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양식을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은 다 채우시되 아이템 쪽으로 최대한 빨리 가버리세요. 별로 딴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템을 듣고 나서 그분이 잘하실지 못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템도 없이 백그라운드 들으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해요. 판단을 잘 못해요. 이것도 사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장인데요. 이거는 패스트트랙 아시아라고 되게 유명한 박지웅 대표님께서 이제 만든 회사에서 준 레코멘데이션인데요. 목 차는 대충 이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만드신 거니까 포스텍 출신, 포스코 출신, 포스텍 출신, 포항공대 출신 대표님인데요. 되게 퍼포먼스가 좋으세요. 여기 사진 찍으셨고 이제 여기를 갈 건데요. 여기가 에어비앤비가 Y 컴비네이터라고요.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졸업할 때 만들었던 장표의 목차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오프닝 제품의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N에 해당이 돼요. 니즈, 문제, 프로블럼. 이걸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30초 이상 하지 마세요. 발표하는 연습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피칭을 하실 때요. 비즈니스 피칭하고 피칭은 달라요. 비즈니스 피칭 하실 때요. 질문하지 마세요. 스피치 강사분들이 오셔갖고요. 뭐 열린 질문이니 뭐 코칭하시면서 열린 질문이니 어쩌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피칭 할 때 빨리 던지고 빨리 피드백 받아야 돼요. 거기다 대고 뭐 소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빔 프레젠터를 쓰실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PT 조진 거예요. 답변은 이게 이제 뭐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인데요. 비즈니스 피칭 하실 때 무조건 닫힌 질문으로 하시고요. 예스 노로 하시고요. 심지어 답변 안 나올 때 대비해서 답도 내가 하세요. 빔 프레젠터를 사용하실 때 기분이 좋으셨나요? 네, 표정 보니까 안 좋으셨네요. 그러면 던져놓고요. 닫힌 질문에 예스 아니면 노거든요. 답변 안 나오면 바로 내가 표정 보니까 안 좋으셨네요. 내가 치고 가면 돼요. 예, 이 안 좋은 기분 저도 느끼고요. 대표님들도 느낍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피칭에서는 김재동 아닌 이상은 열린 질문하시면 망해요. 보면 꼭 누가 누가 그런 짓을 하시냐면요. 지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스피치 강사분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실수하세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옆으로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NABC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우리가 뭘 만들었고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예시를 들어보고 아까 제가 기술 쪽은요. 하드웨어 쪽은 자 모양과 인터랙션이라고 어떻게 동작시키는 거와 예시 요 세 가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TPM으로 해서 비슷한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라. 이거 없으실 때는요. 이미지하고 동영상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피칭 중간에 동영상 틀지 마세요.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뒤에 이거 다 끝나고 드릴게요. 피칭 중간에 동영상 플레이 안 돼버리면 망해요. 그럼 끊겨요. 3중 백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대표님도 3중 백업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경쟁사 얘기를 잘 하시고 우리가 이들보다 어떤 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던 얘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뭐예요? 누가 써요? 왜 써요? 한 다음에 왜 지금 해야 돼요? 그럼 시장 얘기를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시장이 여기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행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 뭐가 뛰어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충 해보면은 제가 초보 단계에서는 제가 했던 방식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아요. 얘기하실 때.
근데 요거는 하시다 보면 이제 가닥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다면 이 시장은 얼마나 괜찮은 곳인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이제 RM이에요. 이 방법대로라면 얼마나 벌 것인가? 요거와 요게 비슷한 건데 요거는 약간 얘기하는 패스트 쪽이고요. 요거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성화시킬 건데요. 요거하고 경쟁자하고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의 경영 전략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 이쪽으로 좀 더 얘기하시면 돼요.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다 막 되게 미묘해서 제가 6가지로 다시 분류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런 분류하고요. 우리가 왜 이 모든 과정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에서는요. 혈연지원 학연 쓰세요. 그냥 간단해요. 혈연지원 학연 직장인요. 되게 간단하죠. 대표님? 혈연? 적합하세요? 학연? 아니, 적합하시냐고요. 지금 준비하는 지연 경력 싱크 100%? 싱크율 100%? 자신있게 100%라고 하시면 좋아요. 혈연, 지연, 학연, 그 다음에 직장 경력까지. 이게 싱크가 진짜 잘 맞아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그 얘기예요. 아이템만 봐요, 대표만 봐요.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초기 단계에서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오시는 모델이요 나중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요 시제품 만드시기 전에나 아니 딱 시작품 만드실 때쯤 만나는 게 좋아요. 경력이 다 갖춰진 분이요. 그래야 뭐 피보팅을 하는데 막 다 만들어 버리시면요 들어가서 뭐 뜯으려고 그러면 뜯어서 고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미 한 걸 막 엎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존에 네트워크 다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금적인 이슈 조금 해결해드리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기능적인 건데요. 기능적인 거 말고 이렇게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앞으로 막 스테이지가 나가버렸으면 진도가 나가버렸으면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으세요. 대표님은 사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실 수 있어요. 두 분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초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진행했고 성과 및 학습점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것도 잘 얘기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의 약점을 얘기를 살짝만 하세요. 왜? 회사 다니면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큰 잘못했으면 작은 잘못을 앞에 이렇게 내려놔요. 그럼 작은 잘못 깨는 동안 큰 잘못을 못 깨요. 피칭하실 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약점은 이건데,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를 해주시거나 케어를 해주시면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약점을 보강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점을 살짝만 흘리시라고. 이미 분석했다라는 식으로. 실제 분석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어떤 위기에도 대처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대표님의 리스크는 뭔가요? 생산 중이라고. 네. 생산하는데 자금 많이 들잖아요. 네. 자금이 일단 가장 많이 그건 리스크가 아니고 약점이죠. 리스크는 그랬을 때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약점과 리스크는 조금 구분을 하시면 돼요.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하시면 돼요. 대표님의 약점은 뭔가요? 네. 약점은 뭐고 리스크는 뭔가요? 약점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고요. 리스크는 잘 됐을 때 문제. 지금 약점은 모객을 해야 되는데 모객에는 돈이 들죠. 네. 그 돈 안 들고 모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이슈를 방법 스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바이럴을 저희 내부에서 진행해서 겁나 무지막지하게 잘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약점이네요. 리스크는 리스크는 잘 됐을
잘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뭐 취약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을 때나 진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출될 수 있는 문제는 리스크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저희 취향 분석을 통해서 사실 유저들한테 게임 추천도 하고 광고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석하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 대표님 리스크가 뭐죠? 예, 약점과 리스크 뭐 한꺼번에 얘기하시죠. 시점은 지금 사업 초기다 보니까 이제 작은 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는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고 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웨어러블이 약간 굉장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점이라고 저는 가장 큰 약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저희도 웨어러블에 적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들하고 프로젝트에서 저희 알고리즘 적용시키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대처가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준비 안 하시고 있다 턱 받으시면 되게 당황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서 구조 말씀드릴게요. 제가 3시부터 문서 구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어쨌든 내용을 글로 정확한 내용을 쉽게 글로 정리하면 이게 문서인데요.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서 종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되게 많은가 봐요. 이제 오늘부터 4일을 8시간씩 떠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미세먼지 없을려나요? 찍으셨죠? 대표님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대표님들이 앞으로 만드실 문서는 3종류입니다. 크게는 3종류예요. 투자자하고 정책자금 심사는 같은 거라고 보고요. 투자 제안서하고 서비스 회사 소개서가 있고, 근데 원래 서비스 소개서, 회사 소개서가 따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같이 썼는데 저도 강의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아직 업데이트는 못했는데요. IR 투자 제안서는 투자자가 봐요. 그리고 매출이 예상되니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주세요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이라는 건 회사의 성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 성장이나 시장 점유율만 그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마켓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사 소개서는요 제휴사하고 얘기해요. 제휴사. 그래서 회사 소개서는 제휴 파트너들에게 회사가 신뢰할 수 있으니 안정적 사업을 기대하고 함께 사업합시다예요. 그러면 회사의 재무적 관점의 재무적 안정성과 회사의 신뢰도, 레퍼런스를 쭉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필요한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다르게 서비스 소개서를 가잖아요. 제품 서비스 소개서를 가면 소비자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과 고객 AS는 매우 뛰어나니 사용 만족을 기대하고 구매해 주세요. 톤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되게 안정적인 사용 기능과 사용, 그 다음에 AS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 회사의 뭐 매출이 얼마나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재무제표 그 사람들이 왜 관심 있겠어요? 소비자가, 투자자 아닌 이상. 근데 대표님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거 내야 될 때 저거 내고 저거 내야 될 때 이거 내세요. 그럼 나머지 저희가 질문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질문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질문은 없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없는 건 나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데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떨어진 거예요. 발표를 잘못하신 거라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반반이에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권유형의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그 사업은 B2B로
또는 B2G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루트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심지어 심사하다가 이런 권유형의 질문이 권유가 나와요. 이럴 땐 부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설명 잘하신 거고요.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설명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맞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설명을 엉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시라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대표님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쉬워지셨죠? 스스로 생각하시겠죠? 예, 쉬워. 저는 이제 뭔지 알 것 같았는데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 예, 원래 이게 의학적인 그렇죠. 약간 좀 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이슈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짧고 쉬워지셨어요. 사업계획서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렵긴 한데요. 별거 없습니다. 대표님들, 아까 제가 페르미에 추정할 때 보면 움직이는 것과 멈춰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멈춰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과 멈춰있는 것이 있는데 문서 구조는 다 간단합니다. 대표님들 지금까지 문서 많이 쓰셨을 텐데요. as is라는 게 있고요. to be라는 게 있는데, 자, 밑에 한국말을 보세요. 현재는 이러한데, 이게 멈춰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 움직이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 멈춰있는 거다. 둘 중에 하나 손 드세요, 빨리. 돈 안 되니까 빨리. 멈춰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러한데요. 멈춰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진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 표현을 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멈춰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예요. 이건 멈춰있는 거예요. 이거 사이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지만 현재, 미래 이거는 멈춰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2단 구조인데요. 2단 구조 두 개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현재는 이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이게 모든 문서의 구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딱 동그라미 3개예요. 현재는 이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현재는 이런데 이거는 멈춰있는 거고요.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대표님 다시 해볼게요. 현재 문제가 뭐죠? 현재 문제가 뭐예요? 저희 네, 서비스 기준은 비타민을 카더라 통신 비타민 오남용을 네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본인에게 무엇을? 비타민을 추천해 비타민 추천 서비스를 잘하면 오남용이 없어진다죠? 네. 이게 플롯이에요. 구성이에요. 대표님, 현재 문제는 뭐예요? 의사 대상이 영어로 의사 대상 영업이 어려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의사한테 타겟팅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이 누구한테? 제가 제약회사가 의사 마케팅이 어려운데 마케팅 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면 영업비용이 감소한다죠. 이거를 잘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문장 구성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모든 문서 구조는 이거의 3단 구조예요. 여기서 앞뒤로 그냥 살만 붙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사실 간단해요. 여기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이거 없이 막 강의를 어렵게 하거나 구조를 어렵게 하니까 그걸 배우시니까 대표님들이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게 대표님들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는 아이템이고 어떻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액션이에요. 이해되시죠? 제 강의가 다 맥락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자체도 이거를 구성을 하고 플롯을 짜고 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성이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대표님? 누구 해보실까요? 대표님, 현재는 이러한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뭘 하셔갖고 뭘 어떻게 하셔갖고 어떻게 바꾸실까요? 워낙 많은 분이 치열한 캐릭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누가?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고객이 누군데?
자꾸 제가 물어봐야 되나? 이걸 한 번에 얘기하셔야 한 번에 얘기하시라고. 대표님, 현재는 이러한데 현재는 고양이 배설물 처리가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더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편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본 구조를 이걸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이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게 좋아요. 대표님? 현재는 돈 내고 재미없게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는데 네. 가상의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면 먼저 이거나 재미있게 수식어는 조금 빼시고요. 그냥 재미없는 영어를 배우는데 가상의 여자친구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즐겁게 배운다죠. 맞죠? 수식어를 최대한 빼세요. 대표님 너무 좀 많으세요. 대표님 해보시겠어요? 현재는 치매를 주기에 검진하기 힘든데 네. 저희 제품을 쓰면 그게 검진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를 자세하게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님 계속 해보세요. 빨리. 현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좀 어떤 문제? 누구한테 어떤 문제? 근데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 부분 아니 그거는 쉬는 시간. 네. 엘리베이터 피싱을 그냥 짧고 굵게 하셔야 돼요. 그 대표님이 정리가 안 되실 때 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스토리가 아니고요. 스토리는 우리 술 한 잔 먹으면서 하거나 식사할 때 하는 거. 스토리가 아니라 아이템이 두 개거든요. 두 개예요. 그럼 하나만 얘기하세요. 현재는 3D 보 현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스크래치를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 아지가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문제점이 뭔데요? 문제점이 기존 그 소프트웨어의 지향 교육이 있으면 결여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특기가 있으세요. 진짜로. 이게 말을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말을 길거나 어렵게 하잖아요. 쉽게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직 잡고 계시는 중이라는 게 그걸 기본적으로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딱 문제점이나 누구의 어떤 문제점이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뜨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누구의 어떤 문제점이냐가 있어요. 누구의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 여기 대표님 귀찮대잖아요. 똥 치우는 게. 똥 치우는 게 귀찮으면 결국 키우는 사람이겠죠. 앞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을 자, 교육자의 문제점이냐 학생의 문제점이냐 학부모의 문제점이냐 문제점이 어렵냐 시간이 기냐 돈이 많이 드냐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뜬구름 돌아. 명확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바뀐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이에요. 딱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이유로라는 게 있어요. 현재 이런데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경쟁사 분석이나 뭐 사례 분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패스트 분석도 하고요, 수학 분석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요. 딱 이렇게만 일단 2단 구조, 3단 구조 거기에 살을 붙이시면 돼요. 이것도 사진 찍어놓으세요. 마케팅 기획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냥 일하세요. 이게 그냥 여기서 다 파생시키면 다 그냥 나가요. 브랜치 치시면, 가지 치시면. 대표님들은 적어도 기획 최소는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하세요. 패스트 분석, 3C, 고객 분석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방법론 가르쳐 드렸어요. 자사 분석인데요. 이건 수학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 플로우가 있다. 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업계획서상에서 또는 이제 전략보고서 쓰시거나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요. 이게 분석적이어서 이게 앞으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뒤로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보고서를 쓰실 때도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나와요. 대표님들도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하실 때는요 요거 넣어놓으시고 요 구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글 쓰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것도 사진 찍으시고요. 다 찍으셨죠? 문장 쓰실 때요 어려운 말을 쓰지 마시고요 딱 요대로만 쓰세요. 글쓰기를 배우시는데요 제가 아까 비즈니스 피칭은 다르다라고 했죠. 글쓰기도 비즈니스 글쓰기는 달라요. 쓰실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치세요. 주제어를 먼저 뽑으세요. 키워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면 일단 주제어인 키워드를 나눠 사랑을 먼저 뽑으세요. 1단계 주제어 먼저 뽑으시고요. 그럼 이 주제어를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대표님, 나, 너, 사랑. 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잘 뽑은 거예요. 조사 안 붙였는데도 이해가 되면 잘 뽑은 거예요. 대표님의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5개만 뽑아보세요. 기본 5개요. 네, 조사 없어야 돼요. 명사로.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정신질환, 일상건강관리. 일상건강관리면 벌써 3개가 들어간 거예요. 5개 뽑으라고. 키워드요? 건강관리. 건강관리.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비용 감소, 비용 감소, 스마트폰 동공. 그까지. 네,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 동공 측정을 해서 건강을 조기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조사만 딱 붙였죠. 맞잖아요. 기술 얘기 나중에 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눈에 비추면 측정해 주는구나. 그쵸?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핀 맞는 거 하세요. 대표님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저 말 안 걸어도 되죠? 아니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일하실 거죠? 아니요, 이게 편하시죠? 그러니까 편하게 예? 일하실 거죠? 예, 그러면 대표님 해보시겠어요? 예. 키워드 5개. 영어 회화, 네. 인공지능, 여자친구, 챗봇, 게임. 자, 게임은 아까 없었는데. 게임. 자, 그거 문장 만들어 보세요. 조사만 만들어 보세요.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데 인공지능, 여자친구, 챗봇을 여기서 게임처럼. 자, 조사를 너무 많이 쓰긴 하셨는데 대충 이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키워드 5개 이상 쓰지 마세요. 5개 이상 쓰시면 말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하나 만들면 이게 사업계획서 쓰실 때 아이템명이에요. 한글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그 다음 줄에 부연 설명을 주세요. 나눠 사랑한 다음에 는를 한다를 넣으시면요 문장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수식어는요. 자 보세요. 나는을 수식하려면 요 앞에다만 쓰세요. 이거 막 바꾸지 마세요. 우리 문장을 왜 글을 못 쓰시냐면요. 고등학교 때 수사법 3가지를 배웠어요. 파생에서는 10몇 가지를 배웠는데요.
글을 쓰실 때 그렇게 쓰면 너무 다의적으로 해석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비즈니스 글 쓰기는 그냥 무조건 앞에서 뒤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되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보면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거나 이러지 않아요. 웬만한 건.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뭐 이렇게 연계되고 순서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요. 글을 쓸 때도요, 되게 직선적으로 쓰세요. 문학적인 글은 다른 겁니다. 제가 하도 글을 이렇게만 쓰니까요, 저도 연습을 해요. 저는 페이스북에다 대고 그 연습을 하거든요. 글쓰기 연습을 해요. 맨날 글쓰기를 하니까. 근데요, 이렇게 잘 안 써요. 제가 글을 쓸 때는 이 방식으로 이대로 쓴 다음에요, 다시 쪼개요. 근데 대표님들 절대 이 4단계 넘어가지 마세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수식어 너무 휘황찬란하게 쓰지 마세요. 그 제가 키워드를 못 찾아요, 대표님. 기술 용어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대표님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요. 대표님은 컨텐츠를 채우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조사 수식어 너무 많이 쓰시면 점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투자자는 적게 듣고 싶어하고 창업자는 많이 말하고 싶어한다 그래요. 근데 전 진짜 적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적게 얘기하세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 나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나오면 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요거 사진 찍으시고요. 그 주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파일 다 드릴 거니까 이게 어느 페이지인지만 아시면 돼요. 채팅방에 파일 올려주셨죠? 아직요. 파일은 안 해요. 아, 파일 올려주세요. 파일 저기에 있어요. 그 파일 열어보셔가지고요. 저기 네. 필요 없는 건 다 빼주세요. 식순이나 이런 거. 내용만 놔주세요. 네네네. 파일 관리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책자금 얘기긴 한데요. 비슷비슷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금까지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정책자금은 서면 한글, 서면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을 작성하고 대면을 준비하고 대면 발표를 하시는데요. 아까 문서 먼저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는 확인했고요. 선정 지원 기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네스트 선정 기준을 대충 말씀드리면 사업성입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잘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라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두 분은 스토리 잘 만드세요. 이게 초기 단이냐 후기 단이냐 뭐 이런 걸 조금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유리하시려면 이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맨날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대단하거나 당신이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해내는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실행단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세요. 제가 되게 싫은 게 뭐냐면요. 개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동업자 데려다가 하면 됩니다. 개발 조금이라도 아세요? 이 질문을 했을 때요. 정말 조금이라도 아셔야 돼요. 딱 그 40대 중반 아저씨들이요. 내가 후배. 근데 싫어하는 얘기 중에 전략적 제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있을려나 모르겠네. 제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제가 질문에 몇 대 몇 이거 물어봐요. 그때 답변 못하면요. 그냥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휴를 하시는 분은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말 꼼꼼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주제와 스토리, 이거는 방금 했고요. 주제와 스토리 플롯 먼저 잡으시고요. 가독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님들. 도표는요. 발표용 도표와 보고용 도표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요. 보고용 도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퍼 그 자체로서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건요. 발표용 도표예요. 발표용.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장표는요. 이거 자체로 되게 좋아야 되는 게요. 대면평가 구성인데 이게 뭐예요? 부정적. 제가 여기다가 딱 한 단어
심사위원회 반응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를 쳐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반응이 이게 뭐예요? 라는 게 나오면 부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보고용으로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으면 보고용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에 이걸 찾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업데이트해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실 장표는요, 이거를 내가 발표를 하지, 그러니까 멘트가 없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어지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장표는 장표 자체로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다음번에 수정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이제 비즈니스 글쓰기 말하기인데 1단계는 주제어 선정, 나눠 사람, 2단계는 뭐 3단계는 뭐 이거 자체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보고용이에요. 장표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구성이 됐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강의하면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저도. 대표님들도 대표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하시긴 당장은 힘들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표 예시인데요. 이건 아까 보셨죠? 예시. 이게 잘 만드는 장표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디자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색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글자 크기하고 굵게만 했어요. 이게 왜 좋냐면 가독성이 겁나 좋아요. 가독성 이해도 논리예요. 대표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님들한테 뭐 엄청난 거 바라지 않아요. 진짜 엄청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깔끔하게 떨어뜨려 주세요. 여기 군더더기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품종을 사고 정말 쓸데없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이거를 안 읽어도 이 장표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좋은 장표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제가 드릴 건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빠진 거 있는가 채워주세요. 제 거에다 엎지 마세요. 자, 기존의 사업계획서 PPT 갖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없다 손 드세요. 없다. 없는 분 없죠? 있으시죠? PPT. 없다 없죠? 자, 일단 4시부터 들고 나와서 4시 반부터 들고 나와서 5분 피칭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분만 겁나 괴롭힐 거예요. 속된 말로 깰 거예요. 샘플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깨주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깨보면요. 내가 어디서 폭망하겠구나를 감을 잡으세요. 깨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 수정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더 받은 거는 피칭덱을 만들고 잘하게만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이슈인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요 한 3시까지 후다닥 그것만 해갖고 끝낼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들한테 그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이거 다 해드리고 이걸 좀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일단 충격은 좀 받고 가셔야 돼요. 제가 깰 때 얼마나 흉악무도하게 깨는지를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절대 심사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투자 받으실 때는요, 제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사석에서 보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굴 바꾸면 어제도 그 모 투자사 주총 가갖고요, 주총 다 엎어버렸어요. 주총 다시 하라 그랬어요. 주총 참여 뭐 이렇게 있고 확인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주총 다시 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엇이고 누가 쓰고 왜 쓰는가? 난 누구인가? 이게 뭐예요? 누가 써요? 왜 써요? 누가 사요? 왜 사요? 이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건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무슨 서비스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TPM 되게 편하게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 피칭하실 때 되게 예쁜 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잘 쓰시면 예뻐요. T 하고 테크 밑에다가 다시 네모 박스로 어떤 기술의 P 프로덕트 뭔데 뭐 M 이래서 누구한테 팔겠다 이렇게 쓰시면요
보통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업계획서 앞단 6장이 그냥 해결돼요. 5-6장이 그냥 해결돼요. 그러고 나서 부연 설명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이거 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TPM, 기술적으로 TPM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서비스적으로 NABC 쓰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기능 기술,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에 어떤 서비스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작년 버전이긴 한데 요번에 제가 업데이트를 요건 못했어요. 급하게 해가지고. 회사니 대표이사 이게 신복거라서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여기 발표하실 때 절대 30초 이상 끌지 마세요. 30초는 뭐예요? 20초 이상 끌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뒤에 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업 아이템 괜찮네. 오 잘할 것 같은데? 심지어는 명문대야. 이게 좋아요. 명문대 나왔는데 그러고 기대치를 높여놓은 다음에 이러면 안 좋아요. 톤 아시겠죠? 오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아요? 오 이게 좋아요. 이 뒤로 가는 게 좋아요. 아셨죠? 팀 설명 뒤로 빼세요. 그냥 이걸 저기 신복보라서 제가 앞으로 뺐어요. 왜냐면 여기 제조업종이라.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 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신복보 아니면 제가 뒤로 넣으라고 그래요. 서비스 개요 되게 간단하게 쓰세요. 서비스 관리학 속에 아이템 넣으시고요. 아이템에 대한 개요 쓰시고요. 이미지나 인터랙션. 아까 그 Y 컴비네이터 거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예시, 구현 사례 뭐 이런 거 넣으라고 했는데요. 데모. 이미지 넣으시고요. 이미지 뒤에 동영상 플레이도 나쁘지 않아요. 동영상 플레이 백업하는 법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파워포인트에다 이미지 그대로 씹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대부분 많이 쓰세요. 두 번째는 폴더 안에 클릭하면 폴더에서 플레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바로 손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놓고 그 파일 폴더를 하나 놓고 거기 동영상을 심은 다음에 링크를 걸면 그건 진짜 안 깨져요. PPT 안에 심으면 깨질 때가 있어요. 플레이가 없으면. 근데 폴더 안에 심어도 플레이가 안 맞으면 코덱이 안 맞거나 이러면 플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거세요. 그러면 되는데요. 이것도 인터넷이 돼야 돼요. 그래서 테더링을 미리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3중 백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의 필요성인데 NABC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과 시장의 필요성, 우리의 역량,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고객의 만족. NABC 그대로 그냥 열거한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짧게 쓰셔도 돼요. 첫 페이지를 되게 상세하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싱크가 맞아요. 이렇게 꼭 안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요 요소, 제가 설명드린 요소 중에 빠져 있으면 그걸 채워 넣으세요. 아셨죠? 시장 정의 및 성장성인데요. 시장 상황 패스트 관점.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공공 서비스는요. 예산하고 법령이 있다 그러면 끝이고요. 그냥 민간 서비스는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 그 추이를 얘기하시는 데한테 글로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탐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11번가 오픈마켓 이거 시장 잡아버리면 망해요. 그 중에서 기능성 시장 몇 개를 잡으시는데 기존에 없는 시장이면요. 그거와 매우 유사한 패턴의 시장을 잡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 유사한 패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되게 비슷하거나 구매 사이즈가 되게 비슷할 것 같은 시장을 추정을 해보세요.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페르미 추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정 안 되시면 오세요. 제가 논리는 가르쳐 드릴게요. 구성을 해 드릴게요. 이 흐름이냐 아니면 그 딱 시점이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현황은 되게 조그맣게 쓰세요.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국내 시장 쓰세요. 글로벌 시장 뭐 한 두 줄 표 하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정말 파워포인트 하나면요 이 정도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인데 탐삼솜이라고 있어요. 탐삼솜 토탈 어빌리빌리티 마켓인데요. 뭐 전체 시장, 뭐 목표 시장, 유효 시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 건데 이거는 숫자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맞춰요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이 목표 시장이요 100억 밑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실제 사업해보면 100억 밑이에요. 대표님 매출 100억 하실 수 있어요 3년 안에? 3년 뒤에 매출 100억 넘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어이씨 맞네. 예, 뻥치지 마시고요. 근데 발표하실 때는요 300억 왔다 갔다 적어도 200억은 넘기시고요 최소 100억은 넘겨놓으세요. 근데 진짜 사업하실 때는 저거 안 나와요. 100억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100억 매출하는 사장님이 조금 있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맞춰 놓으시고요. 이 얘기를 좀 써놓으세요. 되게 브리핑. 몇 년 동안 몇 억 투자에 몇 년 몇 억 매출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몇 %. 자, 그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걸 제가 자꾸 없는데요. 한글 사업 계획서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도표도에 너무 많이 쓰시면 짜증납니다. 파워포인트는요 멘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예를 쓰고 설명을 잘하면 되는데요. 한글 계획서에서 도예를 많이 쓰시면 안 좋은 건 뭐가 좋냐면 안 좋냐면요. 도예를 심사위원이 일일이 해석을 해야 돼요. 네, 해석 안 해요.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가버멘트라고 서머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 도표 괜찮네 그러고 서머리를 읽어요. 서머리를 안 해주면요 도표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냥 이뻐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페이지만 많아져요. 나 고생하고. 표를 만들고 그 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어를 꼭 적어놓으세요. 그럼 그걸 읽어요. 그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표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표를 만들었어요. 비용은 10% 올라가지만 매출은 30% 올라간다는데요. 제가 바꾸면 비용 10% 올라가는 것만 읽어버려요. 그럼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비용이 10% 올라가고 매출이 30%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수익성은 25% 개선인 거예요. 수익성 25% 개선에 굵게 쳐놓으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비용 10% 올라가고 매출 30% 올라가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수익성이 25% 개선 이게 필요해요. 거기만 겁나 두껍고 굵게 써놓으셔. 그걸 안 써놓으시면 그냥 표만 놔두시면 내가 숫자를 잘못 봐버린다고. 그건 누구 손에? 대표님들 손에. 디자인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별로 디자인 없어요. 그래도 강의 다 잘하고요. 파워포인트 구리다 소리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도표 및 설명인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세요. 이게 플로우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르는 플로우를 쓰세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일방향 도표를 최대한 쓰세요. 그리고요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표 보시면 옛날 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데요. 요거 다 맞추시려고요. 막 이거를 표를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늘리는데요. 그럼 글자 폰트 깨지거든요. 비율이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1 비율이 안 맞고 뭐 1:3이라든지 1.25:1 뭐 이렇게 나오면요. 엄청 촌스러워 보여요. 그냥 작게 쓰세요. 파워포인트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그리드가 있어요. 제가 다 맞춰놨거든요. 파워포인트 꽉 채우시면 가독성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이거 되게 잘 쓰셔야 돼요. 요거 쓰신 분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표로 만드신 분 자기 PPT에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의 차별성 이걸 표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다시 주세요. 근데 여기 항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간 항목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레이더 차트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요것만 잘 쓰셔도 돼요. 우리의 제품은 경쟁사 대비 어떤 기능이 뛰어나 몇 %의 경쟁력이 있다. 요거 꼭 주시고요. 이해되시죠? 사업은 생산과 판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기술 개발로 놓고 흐름을 잡으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고 단기 목표 향후 진행인데 이건 그냥 현재 상황과 향후 1, 2, 3, 4년 차 목표 이렇게 해서 되니까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주세요. 꼭. 그래야 앞으로 이 회사는 뭘 하려는지,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려는지 한테 여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거.